네, 시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2026년 적토마처럼 계좌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그 방향성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시죠. 국내 증권사들은 어떻게 먼저 보고 있을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수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돌아오시죠. 네, 국내외 증권사들은 2026년의 코스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IB들 기본적으로 5,000선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강세장에서는 6,000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고요. KB증권 5,000선이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최대 강세장에서는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4,000선에서 4,900선까지, 대신증권에서는 4,000선에서 5,300선까지 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각각 주요 코멘트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호황기죠. 삼저 호황이 40년 만에 재현될 것이다.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주마가편, 말 그대로 달리는 증시에 이 AI라는 채찍을 더해서 속도감을 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폴리시 믹스가 강화되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증권사별로 리포트 내용을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앞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KB증권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과거의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고 글로벌 자산 배분의 전략이 변화하고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EPS와 PER이 함께 상승하는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활용한 대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버블론에 있어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집중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KB증권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삼성증권으로 넘어가 보시죠. 주마가편이라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죠.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과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변동성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빅테크들의 AI 투자 그리고 자금의 조달 계획 같은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제도 변화 등등을 좀 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재정이 확대되는 이 폴리시 믹스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 저평가 매력에 있는 만큼 차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목표치 밴드 상단은 5,3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방산, 지주사, 바이오, 화장품, 증권까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잡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 지금부터 이어지는 코너에서 함께 챙겨보시죠. 네,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시장 전망과 전략 세우는 방향 저희와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염불리로 불리시는 분, LS증권 염승환 이사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자,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5년이었습니다. 2026년 딱 봤을 때 주식 시장의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 그 재료들 어떤 것들 보시는지 먼저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이제 내년 증시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AI가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가 지금 논쟁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나 마이크론 이렇게 그 주가 상승을 보면 거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내년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AI에 대한 이제 거품론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중간중간.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극복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역시 그 중간 선거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이제 11월에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선시성 이제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일 수도 있어요. 돈을 풀 거니까. 그래서 뭐 관세로 받은 수입을 또 미국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워낙 좀 높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꺾였죠. 근데 이제 내년에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서 1,500원을 터치한다면 시장이 조금 부담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밑으로 1,4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확실히 한국 증시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도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끝나거든요. 내년 하반기 되면 아마 한두 번 금리 인하하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내년에 아마 하반기에 상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공급이 느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기회 요인도 되게 많지만 그 좀 위험 요인도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한번 좀 그 미리 좀 이게 고민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를 괴롭혔던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거기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방해 요인은 되지 않고라고 봐도 될까요? 관세는 일단은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반영을 했고, 오히려 사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기려면 관세를 더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이번에 뉴욕 그 시장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물가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세가 계속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생활 물가를 압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더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관세가 이제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돌리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 금리 인하 종료, 환율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25년에는 4,000피를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그리고서는 2026년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레벨업은 5,000피이거든요. 이사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꿈의 5,000선 가능하다 보실까요? 내년도 지수는 어떻게 이사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여기서 한 이제 20% 오르면 되죠. 20%니까. 근데 20% 올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20% 올라서 5천 가도 PER이 한 11배,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조건들은 갖춰져야 되겠지만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상대로 좋은 실적을 내주고 또 미국의 돈 푸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 주식에 좀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한국의 주요 이제 산업들이 내년에 또 성장할 걸로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물가예요. 물가가 튀는 모습만 아니라면 물가가 이게 튀어버리면 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한국 증시 5천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물론 이제 이 중에 5천을 간다고 해서 모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역시 그 정해진 기업들이 가겠지만 어쨌든 5천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업, 어떤 키워드를 가진 기업일까요? 조금씩 저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P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키워드 AI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2026년도 그럴까요? 일단 AI 쪽에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실 2025년엔 저희가 이야기를 AI 쪽에 많이 하면서 인프라, 투자, 그 기반을 만드는 사업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키워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026년의 핵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AI 인프라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요 빅테크들의 아마 그 자본 지출 증가율이 올해도 엄청났잖아요. 네. 작년에도 뛰어났지만, 근데 내년엔 성장률은 둔화되는 건 맞아요. 지출 증가율은. 그래도 내년에 아마 30에서 40% 정도 증가율은 예상되니까 증가 자체는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올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했던 그 인프라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좀 뭐 버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휘청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편하게 그렇게 뭐 인프라 기업들이 간다기보다는 우상향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등락은 좀 거듭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한 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같아요. 전력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로 불리는데 AI로 또 한번 도약해보자. 요런 이제 미션이죠. 거기에 주관 부서가 에너지부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뭐 그게 원전일 수도 있고 변압기일 수도 있고 태양광일 수도 있는데 그런 쪽은 여전히 저는 인프라 쪽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인프라 쪽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좀 약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년엔 그 판도가 약간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챗GPT의 이제 대항마죠. 제미나이가 또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들었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서비스, 특히 추론 시장이 열리거든요. 추론 시장이 열리면서 AI 에이전트, 이제 AI 비서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니까 서비스형에서 되게 다양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또 내년에 피지컬 AI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여기도 결국 이제 AI 마지막 종착지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만 오래 봤다면 내년에 이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에는 좀 확산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쪽도 올해는 주춤했지만 2026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사님 숫자로 증명하는 분야가 늘어난다. 이 이익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조금 더 확장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숫자는 이게 AI 서비스라는 게 사실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좀 챗GPT도 돈을 버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그건 누가 1등할지 아직 모르는데 이 챗GPT도 오픈 AI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돈 버는 건 2030년 돼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2028년까지는 적자가 크게 늘다가 이제 28년 이후부터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성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사실은 어떤 기업도 이걸 증명하기는 좀 당장은 뭐 내년이라고 해서 당장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를 보실 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가입자 수거든요. 네. 뭐 구독자 수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뭐 이 지표를 추적하는 뭐 검색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화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거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지금 내년에 갑자기 흑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 3년 지나야 증명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2, 3년 후 아니면 2030년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에 뭐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여기에 가혹한 잣대를 내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숫자를 본다면 2025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된 키워드 중에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추론 과정에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피크는 오지 않았다.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밋빛 계속 끌고 가도 된다로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옛날에 IT 버블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가 한 46개월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이클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계산해보면 27년 1분기에 끝나요, 사이클이. 피크 자체가. 피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 상반기가 이제 주가의 피크거든요. 여름이 피크다. 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그 이제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 보신 분들, 삼성전자 영업이익 내년에 133조, 숫자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놀랬던 건 공급 부족이 27년, 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 부족이 만약에 그들 전망대로 28년까지 이어지면 27년 1분기에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매 분기 어쩔 수 없는 게 매 분기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2배 이상의 가이던스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 아닌가 해가지고 주가 폭등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 분기 이 기대값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를 우리가 계속 검증하면서 아, 이 사이클은 언제까지 갈 것 같다.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든 뭐 사이클이든 네.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끌고 가자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가 갈까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2025년에는 형님들이 주조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 폭이 눈에 띄었거든요. 소부장도 움직였지만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2026년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형님만 가는 장으로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지, 아니면 낙수 효과의 소부장이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제 공식이 바뀌어버린 게, 보통 반도체 사이클 오면 원래 소부장이 더 많이 갑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 좋으면 이제 공급 늘어나니까. 근데 이번 사이클은 공급을 안 늘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 수혜받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거든요. 삼성의 그 평택 공장 P5도 이제 공사 들어갈 거고, SK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내년 하반기 또 27년으로 가면 어쨌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소부장이 더 좋은 시점 분명히 오긴 와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저는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번 이제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이렇게 보통 갈 때 주도군들 같은 경우는 못 오른 만큼 또 한 번에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못 오른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재 쪽은 파운드리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테슬라 수주도 받았고 네. 여러 군데에서 뭐 수주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되거든요. 그러면 소재가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소재도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주제로 쭉 끌고 와봤습니다. 그리고는 조방원 쪽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25년 상반기에는 이 조방원이란 키워드를 저도 정말 많이 언급을 했고 아마 이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마스가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거든요. 가격적으로 쉬어갈 때 앞서 소부장은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2026년을 놓고 봤을 때 조방원의 그림, 이 초입에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근데 이들의 그 성장 스토리가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 네. 뭐 조선도 마스가 이제 시작이고, 미국에서 아직 군함 발주가 우리나라한테 온 건 아닌데 법을 바꿔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잖아요. 하나라는 괜찮은 기업이 있다. 조선도 갖고 기업이다. 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되니까 이 조정이 좀 그걸 이제 하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미국 시장은 열린다 이런 좀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부진할 때가 기회 같고, 방산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만나고 뭐 푸틴도 만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평화 협상을 좀 주도하는데 네. 전쟁 나면 사실 전쟁 끝나면 안 좋잖아요, 방산한테. 그래 좀 부진하긴 하지만 어제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3차 그거 천무 또 네. 따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거는 전쟁 끝나는 거랑 무관하거든요. 2030년까지 유럽은 앞으로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제가 좀 놀랬던 게 페루는 위험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K2전차랑 이제 일부 그 현대 로템에서 네. 뭐 장갑차인가요? 뭐 그런 것들 좀 구매하겠다고 이제 맞아요. 했죠. 포괄적 합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 정말 노후화된 이런 탱크나 이런 무기들이 너무 많구나, 전 세계에. 이거 교체 수요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본다면 방송도 바뀐 거 없습니다. 원전은 내년에 미국에서 수주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전력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니까 바뀐 건 없는데 너무 오래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피로감을 좀 약간 식히는 지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좀 멀리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고요. 마침 저희가 뭐 4,000피, 5,000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증권주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이사님. 결국은 수혜 영역에 있는 쪽 증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2026년 전략적으로 증권은 어떻습니까? 증권도 올해 좋았죠. 올해 네, 좋았지만 좋았어요.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증권업종도 지금 자본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코스피 5,000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로 지원하면서, 한마디로 제가 지금 정부의 이 스탠스를 보면은 부동산도 하지 마라, 예금도 하지 마라, 심지어 요즘에는 좀 미국 주식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국내 주식 위주로 해라. 약간 이제 이런 좀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본시장, 모험 자본시장이 커진다는 건 증권주에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전히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성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AI부터 쭉 둘러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는 2026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될 핵심 섹터, 테마 어디를 보시는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바이오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다. 시총이 워낙 크고 주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코스피를 이끌 거고,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또 수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축은 중심축에 꼭 놓고 일단 포트에 좀 담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올해 부진했던 것 중에 내년에 좀 괜찮을 게 자동차. 여기 이제 피지컬 AI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또 요새 지방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온대요. 그러면 착공이 느니까 건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BTS가 이제 드디어 옵니다.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엔터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한한령 해제도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섹터들 한번 좀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시장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열릴 거니까 한국에서도 관련 테마도 계속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사님과의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말 이쯤에 계좌의 피날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고루 알아봤네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과 그리고 염사님과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